오늘은 9월 4일 일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8월 초 아흐의 날이고, 그리고 일진으로는 이민년 무신을 경신일로, 만일에 경금일간이라면 괜한 고집을 부려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보기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돌가시나무 새싹이라는 의미를 가진 흰남노의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여 모레 오전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으로 폭우와 함께 기록적인 강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합니다. 단단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태풍과 같이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위기는 해마다 높아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하여 탄소 제로 정책, 탄소 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도되고는 있지만은 반드시 가속화되어야 인류의 생존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이 셀 수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중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서운양 산에는 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모두 높이가 5,300m를 넘는다고 합니다. 제1봉과 제2봉의 눈은 2년 전 여름에 모두 녹았다고 하고, 작년에는 제3봉 정상의 눈도 녹아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6,250m의 야오메이 4봉도 산허리까지 눈이 녹고 정상에만 이제는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구 온난화는 탄소 제로 정책, 탄소 중립 정책을 강력하게 실현하라는 자연의 요구이며 외침이기도 합니다. 탄소 제로 정책 정말로 시급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서 정시의 사주명리 358강에서는 삶을 위하여는 재화의 수입이 중요하기에 사주 8글자의 구성과 더불어 운에 따른 재성의 유입 여부와 또 그 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람마다의 빈부격차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사주 8글자와 그리고 재성운의 비착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358강입니다. 사주의 8글자를 육친으로 부여하였을 때는 재성은 돈에 해당합니다. 이 재성이 없는 사주에서는 다른 육친이 재성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재성만이 또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로서 재성이 없고 비겁이 왕한 사주라면은 비겁인 형제나 친구, 지인이 재성화하여서 이들로 인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이 나에게 직접 현금을 부조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이들이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재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공간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성은 없고 식상이 왕한 사주라면 드물게는 할머니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노력인 식상으로 돈을 벌게 되고, 여성이라면 식상인 자식으로 인하여서 재화를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성은 없고 관살이 왕한 사주라면은 이 관살로 인해서 자신이 직접 돈을 벌게 되고, 관살로 인해서 직접 돈을 벌게 되고, 노후에는 자식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라면은 배우자와 동행하여 재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재성이 없고 인성이 왕한 사주라면 대부분은 내 자신이 배우고 익혀서 그 배움을 바탕으로 활용하여서 돈을 벌거나 어머니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하여는 일간이 양간이 음간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이 양간은 재성과 합이 되고 음간은 관성과 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보면은 양간은 각기합, 갑의 양간은 기토인 재성과 음간인 기토인 재성과 합이 되고 병신합이며, 그리고 무토인 양간은 재성인 음간인 개수와 합이 되고, 재성인 또 을목과 경금일간은 합이 되고 경을 합이 되고 임정합이 되는 것과 같이 재성과 합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고, 음간의 경우는 을경합, 그리고 정임합, 기갑합, 그리고 신병합, 계무합과 같이 전부 뒤에 있는 관성입니다. 정화일간일 경우에는 임수의 관성, 기토의 경우에는 간목의 관성, 신금일 경우에는 병화의 관성, 개수일 경우에는 무토의 관성과 합을 이루게 됩니다. 음간을 여성으로 양간을 남성으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남성을 양으로 여성을 음으로 본다면은 양인 남성이 재성을 얻는 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여성이면서 양간보다는 남성의 양간인 경우가 재화를 위한 활동성이 넓고 또 사업의 규모도 크면서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성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선은 사주에 재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관과 지지에 각각 하나씩 자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으며,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위치는 월주에 있을 때입니다. 월주에 있을 때 그 재화의 크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성이 국을 형성하여서 월지에서 국을 형성할 때가 돈의 규모가 커지고 또 축제하여 재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성이 많아서 셋 이상이면 오히려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재성이 많다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만큼 오히려 재물이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지에 근이 없이 천간에만 뜬 재성은 재물이 날아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재성이 많다면 재물을 모으는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지지에 재성이 많은 것은 여러 곳으로부터 또는 각기 지지에 재성이 많다는 것은 여러 곳으로부터 또는 각기 다른 소스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생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입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재성이 없는 사주라면은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재성 외에 비겁이 왕한 경우에는 비겁으로, 식상이 왕한 경우에는 식상으로, 관성이 왕한 경우에는 관성으로, 또 인성이 왕하다면은 인성으로 수입이 발생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재물이 생기는 것은 운에서 재운이 오는 때가 가장 유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성의 운이 온다고 하여서 모두 본인의 수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성의 운이 와도 사주의 구성상 수입이 되지 않는 사주의 구성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부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8글자 중에 재성이 없다면은 8글자 중에서 재성이 없다면은 지장간이라도 운에서 오는 글자와 합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또 지장간에도 없다면은 사주의 허자나 또 도충하는 글자라도 있어서 운에서 오는 자와 합하여야 수입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수입이 생긴다는 것은 사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합을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주는 재성과의 합이 천간에 드러나 눈에 확실하게 보이든, 지지와의 합으로 반만큼만 보이든, 아니면은 허자, 도충으로 숨겨져 있는 자와 암합이 되어 보이지 않든 수입이 되어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모두가 합을 구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재성과의 합이 전혀 성립하지 못하는 사주의 구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라면은 평생을 두고 가난이 엄습해 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성의 운이 천간에서 올 때에 내 사주 팔자에 운에서 오는 재성과 합하는 글자가 천간에 나타나 있다면 합을 하여서 날아가 버리니 재운이 와도 수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합반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수입이 되기 위해서는 합하는 자가 지장간 내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예로서 간목일간일 경우에 기토의 정제운이 온다면은, 천간에서 기토의 정제운이 온다면은 각기 합의 자합으로서 오롯이 나의 수입이 되지만은, 그러나 무토의 편제운이 오면서 기토운이 온다면은 각기 합을 하여서 나에게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해인 무토운이 올 때는, 무토운이 오면서 내 사주 내에 개수가 있다면은, 내 사주 내에 개수가 자리하고 있다면은, 개수가 사주에 있다면 무게합으로, 이때는 무게합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는 듯 하였지만은 비탈로 합반해서 즉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합반 비탈로 인해서 결국은 나의 수입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지에 진토나 자수가 있다면은, 진토나 자수가 있다면은 이들 지장간에 있는 개수와 무게합을 이루어 수입이 됩니다. 지지에서 진토나 자수가 있다면은 무게합을 해서 나의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로 재성인 진토의 운이 온다면은, 지지에 유금이 있어야 하고, 유금이 지지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진유합으로 재성과 합이 된다는 것이고, 또 술토운에서는 술토운이 온다면은 묘가 있어야 묘술 합하여 재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축토운에서는 축운이 온다면은 내 사주에 자수가 있어야 자축합을 하여서 재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미토운에서는 오화의 상관이 있어야 운에서 오는 재물을 잡아서 수입이 될 것입니다.
미토 운이 올 때는 내 사주에 오화가 있어야 오미합으로 전부 이 지문에서 오는 재성을 취하여서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로서 진토운에서 유금이 사주에 포진하고 있어도 진운에서 유금이 사주에 있어도 묘목이 공존하고 있다면은, 즉 묘도 유금과 같이 있다면은 유금을 충으로 묘유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금을 충으로 흔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진토의 재물을 오롯이 전부 다 합할 수 없기에 기대한 만큼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충이 되는 외에, 묘유충이 되는 외에 형사를 이루거나 아니면은 원진사를 이루거나 또 한난조습으로 오는 자가 한난조습이 되어서 영향을 받게 되어도 수입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병화일간으로서 신금의 정제운이 온다면은, 병신합의 차합으로, 병과 신금의 병신합의 자합으로서 오롯이 나의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미 신금이 있는 명조에 다시 신금의 운이 온다면은 낭비벽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사주 내에 또 신금이 있는데 신금 운이 다시 온다면은 낭비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금 편제운이 오면서, 을목이 사주에 있다면은, 을경합으로 인해서 합반 비탈되어 사라지게 되니, 경금의 운이 오고 을목이 미리 사주에 있다면은 을경합을 하여서 합반 비탈되어 사라지게 되니, 재운이 사라지게 되니 편제 큰 수입이 생기는 듯 하였지만은 결국은 나의 수입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간에 을목이 없고, 이 천간에 을목이 없고 지지에 묘목이나 진토가 있다면은, 묘목은 지지에 간목과 간목과 그리고 을목이 있을 것이고, 진토에는 을계무가 있겠죠. 을계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을목이 지지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에 묘목이나 진토가 있다면은, 그들의 지장간에 있는 을목과 을경합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운의 지지에서 신금의 편제가 올 때에는 명식 내에 사화가 있다면은 사신합을 하여서 현금이 들어오지만은 다시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고, 유금의 정제운이 오면서 진토가 올 때는, 명조에 진토가 있다면은 진유합으로 금이 되기 때문에 금의 재물을 안으면서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유합 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지에 사화는 없지만은, 오미가 있다면은, 사오미의 허자를 형성하여서, 사화를 도충하여 허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신금에서 오는 운, 즉 재운과 허자와 합을 하여 수입이 생기기도 하며,
만일에 또 지지에 인묘가 있다면은 진토를 도충하여서 인묘진이 됩니다. 진토를 도충하여서 유금이 올 때는 유금이 올 때는 진유합으로서 오미보다는 좀 더 나은 오미보다는 진유합금이 되기 때문에 금은 또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미보다는 좀 더 나은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돈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팔자에서는 물론 지지와 지장간 내에서도 재성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수입이 생기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성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수입이 생기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토일간으로서 개수의 정제운이 온다면은 무게합의 자합으로 오롯이 나의 수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개수가 있는 명조에 다시 개수의 운이 온다면 낭비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개수가 여기 자리하고 있는데 무게합을 하고 있는데 다시 개수운이 온다면 낭비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수 편제의 운이 오면서 정화가 사주에 있다면은 이와 같이 사주에 있다면은 임정합으로 합반 비탈되어 사라지게 되니 임수 편제의 큰 수입이 생기는 듯 하였지만은 결국은 나의 수입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정화가 자리하고 있다면은 편제 임수의 운이 와도 정임합으로 비탈되기 때문에 나의 수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간에 정화가 없고 지지에 오화나 미토나 술토가 있다면은 지지에 오화나 미토, 술토가 있는 경우 오는 병기정이 되겠고 병화와 오화에는 병기정이 있어가지고 정화가 있는 것이고 또 밑에는 정을기가 있기 때문에 정을기라는 지장은 있기 때문에 정화가 있는 것이고 술토에는 신정무가 지장간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정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화가 지장간에 각각 들어있기 때문에 오화나 미토나 술토가 있다면은 그들의 지장간에 있는 정화와 그리고 운에서 오는 임수와 임정합을 하여서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의 지지에서 해수의 편제가 올 때 명식에 임목이 있다면 명식에 이와 같이 임목이 있다면은 인해합으로 현금이 들어오지만은 해수의 운에서 임목이 있다면 인해합으로 인해서 즉 해수의 편제의 현금이 들어오지만은 다시 또 인해합목은 목으로 변하기 때문에 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만일에 그런데 자수의 정제가 운이 올 때는 명주에 축토가 있다면은 명주에 축토가 있다면은 이와 같이 자축합토로 운에서 오는 자수의 재물이 나에게 들어오거나 합토는 또 비겁이기 때문에 비겁이 있는 명조라면은 비겁의 형제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지에 임목은 없지만은 진토나
묘목이 있다면 진토나 묘목이 있다면 진토와 묘목이 있다면 한꺼번에 있는 경우입니다. 묘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묘목이 오술이 있다면은 진토나 오와 술토가 있다면 진토나 묘목이나 오하나 술이 있다면은 인오술로해서 인목이 오는 것이 허자가 생기는 것이고 인묘진으로 해서 허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토나 묘목이나 오하나 술토가 있다면 근접해 있는 경우입니다. 근접해 있다면은 인목의 자를 도충하여서 도충해야 하는 인목이 해운에서 허자와 합을 하여서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지에 축토가 없어도 사화나 수토가 없어도 사화나 유금의 자가 있다면 사유가 되든 사화나 유금으로 있다면 사유축의 자를 도충하여 오겠죠. 축의 자를 도충하여서 자운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축의 자와 허자와 합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축과 자축합, 인해합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해합, 여기서는 자축합을 형성하여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주는 운기로 기운의 모임과 흩어짐을 중하게 여기고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금일간으로 을목의 정제운이 온다면은 경을합의 자합으로 오롯이 나의 수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금일간이 을목의 정제운이 온다면은 경을합으로 나의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미 을목이 있는 명조에 다시 을목이 온다면은 낭비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조에 을목이 있다면은 경을합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을목의 운이 온다면은 겹쳐지기 때문에 낭비벽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목 편제운이 오면서 간목의 편제운이 오면서 기토가 사주에 있다면은 편제운이 오면서 기토가 사주에 있다면은 각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합으로 인해서 합반 비탈되어 사라지게 되니 간목 편제의 큰 수입이 생기는 듯 하겠지만은 결국은 나의 수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간에 기토가 없고 지지에 오하나 그리고 미토나 축토가 있다면은 오화의 경우에는 오는 오는 병기정으로 해서 기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토는 정을기로 해서 기토가 있는 것이며, 축은 신기로 인해서 기토가 각각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토가 있다면 이들의 지정간에 있는 기토와 또 각기합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의 지지에서 인목의 편제운이 올 때에 명식에 해수가 있다면은 명식에 만일에 해수가 있다면은 인목의 운이 오는데 명식에 해수가 있다면은 인의 합목으로 목의 기운을 강화시켜서 현금이 들어와 재투 등으로 금전이 불어날 수 있겠습니다. 인의 합목으로서 목이 강화되기 때문에 재투 등으로 재물이 불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또 묘목의 정제운이 올 때는 명조에 술토가 있다면은 묘목의 정제운이 오는데 술토가 있다면은 묘술합화가 되는 것입니다. 술토가 있다면은 묘술합화로
관으로 변성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와서 자식에게 양려되거나 아니면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지의 해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없지만은 묘나 미토가 있다면은, 묘나 미토가 있거나 인접해 있거나 또 자축이 인접해 있는 경우입니다. 자축이 인접해 있다면은 해수의 자를 도청하여서 해묘미가 될 것이고, 또 해자축으로 해서 해수가 전부 도청해 오기 때문에, 도청하여서 임목운에서는 허자와 합을 하여 인묘의 방국의 수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묘의 방국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게 되고, 지지에 만일에 술토가 없어도, 지지에 이와같이 술토가 없어도 신유가 있거나, 신유가 있어서 술토를 도청해 오거나, 인오가 있어서 인오술로서, 인목이 인오가 있어서 인오술로서 또 술토를 도청해 온다면은, 인접에 있어서 도청해 온다면, 술의 자를 도청해 오면은 묘가 있으면 묘운에서는 묘술 합이 되기 때문에 허자와의 합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주는 기운의 집산을 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주는 기운의 집산을 중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수일간으로서 정화 정제의 운이 온다면은 임정합의 자합으로 오롯이 나의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임수일간으로서 정화의 운이 올 때는 임정합을 하여서 재물과 합을 하기 때문에 나의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미 정화가 명조에 있다면은 있는 가운데 정화의 운이 다시 온다면은 낭비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화가 있어서 임정합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정화가 올 때는 낭비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화 편재의 운이 오면서 신금이 사주에 있다면은 병신합으로 인해서 합반 비탈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병화 편재의 큰 수입이 생기는 듯 하였지만 결국은 나의 수입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병화의 편재 운이 오는데 이미 신금이 명조에 있는 명조라면은 병신합을 하여서 즉 비탈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져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운이 와도. 그러나 천간에 신금이 없고, 천간에 이와 같이 신금이 없고 지지에 유금이나 술토나 축토가 있다면은, 유금이 있을 때는 지지에는 유금은 경금과 그리고 신금이 자리하여서 신금이 있는 것이고, 술토는 신금과 정화가 무토가 있어서 신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축토는 개수와 신금과 기토가 있어서 신금이 미리 지장간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장간에 자리하고 있는 신금과 그리고 병화, 운에서 오는 병화와 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병신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축토가 있다면 이들이 지장간에 있는 신금과 병신합을 하여서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운의 지지에서 사화의 편재운이 올 때는, 사화의 편재운이 지지에서 올 때는 명식에 신금이 있다면은 사신합으로서 수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운에서 사화의 운이 오고 나의 명조에 신금이 있다면 사신합을 하여서 재성과 합을 하기 때문에 재물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화의 정제운이 올 때는 오화의 정제운이 오면서 명식에 미토가 있는 경우에는 오미합을 하여서 오미합을 하여 정제와 합을 하기 때문에 나의 재물, 내가 재물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화의 정제운이 올 때에 명조에 미토가 있다면은 오미합으로 수입이 또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오미합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미합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화의 운에서 신금은 없지만은 자진이나 이와 같이 자진이나 유술의 자가 접근에 있다면은 신금의 허자를 도청하여서 사신합을 이루어 자강해지니 형제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이 없고 자수나 진토가 있다면은 신금을 도청해 오고 또 유금과 그리고 술토가 있다면 신유술의 신금을 도청해 오기 때문에 사신합으로 전부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오는 수가 전부 비견이 될 수도 있어서 형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화의 운으로 미토가 없고 해나 묘의 자가 해묘미를 형성하여서 미토를 도청하여 허자를 도청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자가 접근에 있다면 허자의 미토를 도청하여서 오미화국을 이루어 재성의 세력이 강해지니 적지 않은 수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임수일간에서는 화는 재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경우이거나 근접하여 허자를 이룰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성의 수입이 될 수 있고 관으로 취업이 되거나 혼인이 이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사주적으로 재성과 관련하여서 사주팔자의 구성과 운에 따라서 수입이 생겨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우와 운이 와도 수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주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에 부과하여서 시대의 흐름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없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가 세계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할 시점에 먼저 앞당겨 도달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 먼저 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웹3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인공지능이니 블록체인이니 메타버스 또 스마트 콘트랙트, NFT 등의 어휘들이 활성을 띠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수익과 관련된 단어는 단연코 디파이나 또는 CBDC,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로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될 것입니다. 디파이와 CBDC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본 강의에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CBDC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멀지 않아서 닥쳐올 화폐 시스템 변화의 시대가 무슨 의미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에 동참하고 준비한다면 지금은 힘들지라도 멀지 않는 세월 장래에 여유로운 생활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CBDC 시대에 반드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58강으로 빈부격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